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만물 박사입니다. 미국 시간 기준 어제 수요일에 연준의 금리 결정 회의가 열렸죠. 그리고 열린 금리 결정 회의 이후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연준 의장으로서의 마지막 기자회견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폭탄 선언을 한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요. 그 폭탄 선언에 대해서 지금 언론들도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 일관된 기사들의 흐름이 있어요. 그것도 좀 짚어보고 앞으로 파월 의장 후임으로 케빈 워시 후보자가 부임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도 연준의 이런 방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해지고 있어요. 네,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2026년 5월 1일 한국 시간 금요일입니다. 파월 의장의 결단과 갈라진 연준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은 사실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동결이 될 거라고. 뭐 이란 전쟁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수는 없겠죠. 여태까지 파월 의장이 해오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금리가 당연히 동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더 이제 강한 어떻게 보면 폭탄 발언이죠. 폭탄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지금 파월이 의장이잖아요. 체어잖아요. 파월 의장이 끝나고도 2028년까지 연준 이사회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Board of Governors라고 하는 건데 이제 Board of Governors 이사회의 의원직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는데 지난 연준의 FOMC 금리 결정 회의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는 아예 작정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발표문을 들고 와서 뭐 금리 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금리 결정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작정하고 내 거취를 얘기를 할게요 이러면서 연준의 이사회의 위원으로 남아 있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제가 파월 의장이 이제 FOMC 금리 결정 회의를 꼭 빼놓지 않고 보거든요. 한국에 있었을 때도 많이 봤었고 미국에 오고 나서는 그냥 실시간 라이브로 계속 봅니다. 벌써 본 지가 5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월 의장의 그 말하는 말투, 한국말도 다르고 다르지만 영어도 진짜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파월 의장이 그런 뉘앙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 수 있어요.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5년 넘게 이 파월 의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고 파월 의장은 말하는 말투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자기 의견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의 화법을 구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자기 거취와 관련된 발표를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발표를 했고요. 이 발표가 끝나고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가 예상을 한 거죠. 자기 거취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이사회의 위원으로 남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발표할 때의 명분이 이제 연준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명분은 지금 법무부가 원래 연준 본부 건물 리모델링 한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음 차기 연준 후보인 케빈 월시의 상원 인준이 은행위원회 뱅킹 커미티를 통과를 못할 뻔했는데 공화당 상원의원이었던 틸리스가 난 이거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한 통과 못 시켜준다. 법무부의 조사가 계속되는 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월시의 인준 통과 못 시켜준다라고 했는데 법무부가 이 조사를 안 한다고 했죠.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또 애매합니다. 이게 안 한다고 했지만 다시 조사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이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 의장은 이게 뭐야 이거죠. 이게 뭐 조사를 안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는 거야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거죠. 파월 의장은 이 조사 자체를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죠. 그 리사 쿡이라고 이분도 이제 위원인데 이분이 모기지 이 부동산 대출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리사 쿡을 해임 한 해 만에 이러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파월 의장은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라고 내가 판단이 되는 시기까지 나는 보드 오브 거버너스로 남아 있겠다라고 어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Q&A에서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기자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보통 이 기자회견 할 때 질문은 이 파월 의장이 즉흥적으로 답을 하잖아요. 이때 파월 의장은 아예 글을 보고 읽었어요. 성명서 발표할 때는 당연히 글을 보고 읽지만 보통은 성명서 발표가 끝나고 이제 기자분들 질문을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질문 받고 바로 대답하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는 질문 받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거취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죠. 거기에 대해서 읽었어요. 그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이 연준의 독립성이 보장이 된다고 판단이 될 때까지 나는 연준에 남아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어제 그 연준의 발표에서 파월 의장의 폭탄 선언이었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어제 연준이 금리를 동결시켰잖아요. 3.5에서 3.75로요. 그거는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건데 보통은 연준이 반대 의견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뭐 나오긴 해도 한 명, 두 명 여태까지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꽂아 넣은 분이 있죠. 스티븐 마이런이라고. 이 마이런은 그냥 금리 인하를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이분은 아니나 다를까 어제도 금리 인하를 주장을 했는데 나머지 3명이 반대 의견이라기보다 여기 보시면요. 클리블랜드, 미네아폴리스, 달라스 연방은행 요 3명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성명서에 균형을 잡자 이거죠. 영어 표현으로는 easing bias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준의 성명서에 앞으로 추후에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는 표현을 없애자는 거였어요. 이 3명은. 금리 동결 자체에 반대를 한 건 아니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표현이 됐던 게 있는데 이거를 easing, 그러니까 금융정책을 완화하는 바이아스, 편향돼 있다 이거죠. 이거를 없애자 이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상황을 보고 금리 인하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걸 없애서 지금은 금리 상태가 중립적이라고 균형을 맞추자 이거죠. 바이아스, 편향되게 표현을 쓰지 말고 중립적인 상태로 끌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여전히 성명서에는 상황을 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실렸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싫다 이거죠. 결론은 뭐냐면은 이 3명 클리블랜드, 미니애폴리스, 그다음에 달라스 연방은행 총재들은 지금 금리 수준이 어떻게 보면 중립 금리에 가깝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이게 베런스에서 나온 기사인데 케빈 워시는 Fractured Fed and 제롬 파월을 물려받는다. Fractured가 골절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진 연준과 제롬 파월 의장을 물려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롬 파월이 물러나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요. 얘기는 비슷해요. 제가 했던 얘기처럼 어제 금리 동결하고 나서 연준의 의견이 갈렸다는 것 때문에 올해 금리 방향에 대해서 여기 보면요.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일어날 확률을 18%로 봤었는데 그 전날 화요일까지 어제는 3 떨어졌어요. 올해는 거의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장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사실은 18% 자체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닌데 이게 3%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인하를 안 한다라고 시장은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발표 이후에 10년물,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랐죠. 많이 올랐죠. 아직 10년물이 1%까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오르고 당연히 단기금리도 오르고요. 시장은 금리가 더 이상 인하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 또 나오죠. 이건 이제 블룸버그 사설인데 트럼프의 법무부는 파월, 워시 연준에게 투명성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파월이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는 법무부가 연준에 대한 조사를 완전히 철회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본인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 법무부가 연준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안 한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 이사회에 남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얘기를 하면서 로우 프로파일, 그러니까 저자세로 있겠다. 내가 막 섀도우 체어라고도 어제 표현을 했었는데 섀도우 체어는 뭐냐면 그러니까 실세로 남아 있겠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로우 프로파일을 지키겠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큰 그룹의 회장이었던 파월 회장님이 물러났는데 약간 명예회장직까지는 아니고 이 의사결정 사장단 회의에 참가를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차기 회장 케빈 워시가 왔는데 나는 이 사장단 회의에서 계속 회의를 참가하고 의견도 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저자세를 유지하겠다, 로우 프로파일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과연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도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파월이 지금 남아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남아있으면서 나는 저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지금 시장이. 이게 이제 뭐냐? 불확실성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사설이 얘기하는 거는 빨리 법무부는 확실을 줘야 된다. 그래서 파월이 이사회에서 물러나서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본인의 정책을 펼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 발표로 시장은 이 연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물러나고 이사회에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저 또한 예상을 못했고요. 뭐 물러날 때는 완전히 물러나야 되는데 이게 참 물러난 것도 아니고 안 물러난 것도 아니고 지금 애매하다 이거죠. 파월 의장은 나름대로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건데 이거죠. 이제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독립성이 훼손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린 결정이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파월 의장은 정치적인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본인은 정치적인 결단을 내린 거죠. 정치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이 결정 이후에 제가 이제 블룸버그 TV를 보는데 블룸버그에서도 그동안 파월을 되게 지지했던 여러 이제 인물들조차도 이번 파월 의장의 결정을 약간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더라고요. 제 생각도 파월 의장이 재임 기간 동안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지만 뭐 무난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 이사회에 남기로 한 이런 결정은 조금 모르겠어요.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 법무부가 연준이 연준 본부에 대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을 너무 많이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법무부가 이거 조사도 못하냐 이거죠. 법무부가 조사하는 기관인데 이거 조사도 못하냐 이런 건데 이 연준 내에도 감찰관이 있어요. 이제 인스펙터 제너럴이라 해서 감찰관이 있거든요. 지금 감찰관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법무부가 조사를 하니까 파월 의장은 이게 과하다 이거죠. 근데 아무래도 연준 내 감찰관은 연준 의장의 영향력이 아무래도 좀 더 미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해서 법무부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파월 의장의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고 법무부의 입장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파월 의장이 이사회에 남는다는 결단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연준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사설인데 빌 더들리라는 이분은 예전에 뉴욕 연방은행 총재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 또 얘기를 했어요. 워시는 금리를 인하할 어떠한 아무 명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 reason 명분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네. 제 영상 보면 여기에 있죠. 이제 케빈 워시가 인플레이션을 보는 지표 중에 자기는 이제 트림드, 절미 평균을 본다. 편향된 높은 수치, 낮은 수치를 뺀 중간 값에 가까운 수치를 보고 있다. 결국은 케빈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을 지금보다 낮아져 있다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 인하를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반박하는 내용이죠. 결론은 금리를 인하를 하기에는 아직 멀다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절미 평균을 대고 이걸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은 무시를 할 정도가 아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놔두고 금리를 인하했을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클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에서 이분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분이 케빈 헤셋이에요. 케빈 헤셋이 원래 연준 의장직의 강력한 후보였죠. 이분이 내셔널 이코노믹 카운슬 디렉터인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파월 의장 어제의 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을 하고 있었고 이분은 아무래도 백악관에 있으니까 지금 정부의 의견을 대변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케빈 헤셋이 오늘 블룸버그 인터뷰와 한 얘기는 뭐예요?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오늘 발표가 있었던 게 미국의 1분기 GDP였는데 이게 2%로 나왔는데 굉장히 잘 나왔다 이거죠. 선방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지금 고유가, 유가가 높은 거는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미국인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유가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가만 제대로 돌아간다면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높은 금리, 이 고금리 때문에 주택 경기, 이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이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새로 주택 건설이 활성화가 되면 사람들이 이사를 할 거잖아요. 이사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살 거고 집을 꾸며야 될 거고 가구들도 살 거고 이름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경제활동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케빈 헤셋 이분은 금리 인하가 맞다. 금리의 인하 방향이 맞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워시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겠죠.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케빈 워시가 신임 의장이 됐을 때 백악관은 계속 금리를 낮출 거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압력을 계속 넣을 겁니다. 계속 넣을 거고 케빈 워시 신임 의장 또한 금리 인하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연준은 이미 이 갈라져 있죠. 프랙처드 돼 있죠. 네. 이미 골절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의견이 갈려 있는 상태. 또 뭐가 있어요? 제롬 파월이 이사회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케빈 워시가 만약에 의장이 된다. 그럼 이제 당장 6월 중순에 FOMC가 열릴 텐데 이 자리에 파월 의장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신임 의장이라도 파월 의장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냐 이거죠. 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거는 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의 여파가 시장에 완전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연준을 둘러싼 지금 어떻게 보면 파워 게임이거든요. 금리의 방향을 결정할 누구는 낮추고 싶은데 아니다. 지금은 낮추면 안 된다라고 지금 파워 게임이고 이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렸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연준을 둘러싼 새로운 불확실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뭘 봐야 되냐? 결국은 펀더멘탈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이런 불확실성, 금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냐? 좋은 방향으로 가냐? 나쁜 방향으로 가냐?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제 영상들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구매력 위기, 양극화 이런 것들을 물가 쇼크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보면 되게 좋아요. 한국에서 모르는 진짜 미국의 경제 신호 좋단 말이에요. 이 물류가 이 경제를 움직이는 동맥인데 물류가 좋고 이 물류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잘 나오고 수요가 엄청나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이 좋다라는 거고 지금 어제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했는데도 이때도 좋게 나오고 오늘 또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캐터필러 중장비 포크레인 뭐 트럭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얘들도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어요. 지금 주가가 10% 정도 급등했거든요. 왜냐면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면은 이런 중장비 업체의 장비를 써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런 잡음들이 있을 때 불확실성이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건 결국은 근본 체력입니다. 펀더멘탈. 미국의 경제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데 오늘 미국이 나온 1분기 GDP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발표도 그렇고 미국의 펀더멘탈은 아직까지는 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도 얘기를 하고 있고 당연히 뭐 트럼프 아니면 아까 봤던 헤셋 이분도 당연히 뭐 미국 경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트럼프와 이 파월 의장도 이거 하나에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경제는 지금 좋다. 리질리언트하다. 너무 견고하다. 굉장히 솔리드하다. 이 얘기를 여태까지 엄청 많이 했어요. 파월 의장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을 봤을 때 미국 경제는 굉장히 탄탄하다. 무난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한 미국 증시 방향은 저는 오른쪽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케빈 워시가 의장직을 이어받고 금리 결정 회의가 새 의장 아래에서 열린다 하면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근데 6월 전에 법무부가
명확하게 해서 우리는 이제 절대 정치적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파월 의장이 물러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롬 파월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지금 등장을 했어요. 연준 내에서. 그렇지만 이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펀더멘탈은 아직까지는 건재하다. 그게 결론인 것 같고요. 네, 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연준의 변수가 등장했는데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도 많이 나올 거고 금리 방향은 앞으로 더 예측하기 힘들어질 거예요. 금리를 낮추고 싶어하는 사람이 의장이 됐는데 이거를 자제시키고 있던 의장이 이사회 멤버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의 충돌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또 뭐 기사를 보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보여드릴 건 이거 에어쇼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플릿 위크라고 있거든요. 이때 에어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블루 에인절스가 저렇게 에어쇼를 하는 거 보여줘요. 가을쯤에 하거든요. 10월 정도쯤에요. 혹시라도 뭐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계시거나 여기 오실 분 계시면은 무료예요. 뭐 돈 내고 들어가는 구간도 있는데 비행기가 계속 넓은 공간에서 날아다니니까 샌프란시스코 바다 쪽에서는 어디든지 웬만해선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날씨도 좋고 하니까 가을 요때 날씨가 좋거든요. 굉장히 보기 좋고 되게 잘해요. 보면은 재밌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밸리 만물박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